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토피 피부염, 퓨어스템 AD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올해 하반기에 임상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자, 작년에 이미 임상 투여는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강스템 바이오텍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가능성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바이로메드 2월에 매도하면서 이거를 대체 종목으로 HLB 그리고 강스템 바이오텍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강스템 바이오텍에 대해서 자세히 리뷰를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왜 제대로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한번 리뷰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VIP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아직 안 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질문을 하셨어요. 관심이 생기나 봐요. 바이오들이 요즘에 안 좋고 하니까 이거 그 전에 말씀해 주시고 가끔 한 번씩 언급도 해 주시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제2의 메디포스트 수준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 희망입니다. 자, 일단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줄기세포 기업이다라는 거는 기존에 그렸죠. 이제 제대열 쪽을 이용하는 기업이고, 지금 퓨어스템 AD 같은 경우는 아토피 피부염 여기 언급드린 게 퓨어스템 AD고요. 그리고 다른 파이프라인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 아시죠? 류마티스 관절염 쪽으로 해서 퓨어스템 RA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선치료제라고 하는데 요거 크론병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크론병 건선치료제에서 퓨어스템 CD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퇴행성 골관절염 치료제로 해서 골관절염 쪽으로 해서 퓨어스템 OA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퓨어스템 AD는 이제 끝나가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 쪽으로는 이제 화상 피부 치료제 하는 DNK라든가 화장품 원료 쪽, 줄기세포 쪽으로 해서 화장품 원료 많이 하죠. 요즘에. 그래서 라보셀이라든가 이런 쪽이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공부를 이것도 더 해야 돼요. 근데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기존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본 게 이쪽일 거예요. 배아 줄기세포. 배아 줄기세포. 이거를 왜 많이 들어봤냐면은 모르시는 분 없겠죠. 황우석 박사 이 사건이 있던 게 황우석 박사님 사건이 있던 게 이제 인간 인체의 모든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 수정란의 내부 세포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는 하나에서 시작하지만 우리 몸의 모든 기관과 조직을 발현시킨다. 대단한 기술력이긴 한데 글쎄요. 치료제로 개발된 건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 제보해 주시면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아직 이걸로 만들어진 치료제를 제가 소식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양에 성공한 거는 1998년에 그 위스콘신 대학 연구팀이 배양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치료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못 들은 건지 아니면 공부하신 분들에서 있는지는 알려주세요. 저는 이걸 들은 적이 없습니다. 치료제는 아직 배아줄기세포는. 그래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 치료제다 하는 건 성체줄기세포 이쪽으로 보시면은 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골수 쪽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지방이나 제대열 쪽으로 지방이나 제대열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줄기세포가 있다. 그래서 골수 쪽을 다루는 게 어디야? 코아스템 같은 경우가 골수고, 안트로젠 같은 경우가 이제 지방, 아까 지방도 있다고 했죠. 지방 같은 경우 안트로젠 같은 경우 큐피스템이 있죠. 그리고 이제 메디포스트 제가 제2의 메디포스트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카티스템은 제가 한 번씩 언급 드리죠. 카티스템이 이제 관절염 치료제인데 요쪽하고 같이 이제 제대열
메디포스트는 뭐 국내 최고의 뭐 제대열 보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제대열 쪽으로 제대열 줄기세포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각자 뭐 장단점 있는데 이거는 굳이 공부한 내용을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읽는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도는. 그래서 요거랑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 게 유도만능 줄기세포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제대로 하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굳이 공부를 안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했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뭐 중소업체에서 뭐 건드리는 기업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기업들이 뭐 뚜렷한 성과를 낸다거나 이런 게 없어서 제가 이쪽까지는 아직 뭐 크게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쪽은 일본이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뭐 노벨상도 받고 했었죠.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파킨슨병이나 뭐 척추 손상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뭐 이쪽에서 뭐 기술을 일본에서 개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쪽은 제가 공부를 아직 덜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공부한 부분을 했다고 하고 덜한 부분은 덜 했다고 말씀드리죠.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섹터를 다 하면서 다 막 전문적 지식까지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체줄기세포 정도만 여러분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성체줄기세포 쪽으로 해가지고 알고 계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쪽에서 우리나라가 성체줄기 쪽은 좀 강국이긴 해요. 그래서 뭐 파미셀 같은 경우도 있고 메디포스트 있고 안트로젠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코아스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벌써 4개나 돼 있죠.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10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아직 이거 허가 받은 게. 네, 뭐 4개나 돼 있으면은 충분히 뭐 줄기세포 쪽으로는 우리나라도 선구 주자 중 하나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강스텐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임상 3상 투여는 마치고 지금 관찰 기간 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토피 같은 경우는 이 진전되는 게 보여야 돼요. 이런 게 다 뭐 크론병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다 만성 질환이죠. 네. 만성 질환이라서 잠깐 호전되는 것 같아도 끝까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관찰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은 아니고 HLB가 먼저 나온다라고 계속 언급드리고 있죠. 상반기에 나올 거고 뭐 이번 달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다음 달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만성 질환 같은 경우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관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하반기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가 잘 나온다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줄기세포 쪽이 이게 자꾸 여기저기서 두드려 맞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차바이오텍이 이게 관리 종목 들어갔죠. 줄기세포 중에서 메디포스트와 함께 거의 제일 시총이 높은 기업 중 하나라고 보는데 뭐 엎치락뒤치락 할 수는 있으니까 제일 뭐 큰 기업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차바이오텍이 그렇게 좀 안 좋은 모양을 보이고 이제 네이처셀 쪽에 라정찬 대표가 작년에 이제 뭐 문제가 생겼었죠. 악재가 터졌었죠. 라정찬 대표가 뭐 주가 조작한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한번 터지고 해서 줄기세포 쪽이 한동안 좀 암흑기였어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시기를 보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괜찮지 않겠느냐. 그 와중에도 강스텐바이오텍은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주봉으로 보여드리면 되겠죠. 그런 와중에도 작년에 뭐 악재 터지고 이렇게 밀려도 저 뭐 좀비처럼 살아나죠. 좀비처럼 살아서 현재 이런 식으로 22,500원에 붙어가고 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22,500원에 계속 붙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방 조금 더 몇 주 이렇게 보이다 보면은 돌파 시도 나올 수 있겠죠. 제 예상입니다. 몇 주 정도 이거 주봉이니까 하나가 일주일이에요. 그럼 몇 주 정도 뭐 빠르면 상반기고 늦으면 하반기 정도에 한 번 정도는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오 쪽은 제가 요 앞에 이제 언급드린 대로 HLB 같은 경우가 이쪽 같은 경우가 좀 선두주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확률도 높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바이로메드도 가고 이제 뭐 강스텐 바이오텍도 가고 뭐 메존도 다 가야겠죠.
가야지 좋은 건데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 너무 최상의 결과만 보기보다는 일단은 당장 닥친 이제 팩트만 보자고요. 주가 보험력이 이렇게 좋아요. 기대감이 높다는 거예요. 이 기업은. 뭐 시장 자체가 한 1,50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국내에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 부분이 돼 있고 그리고 미래를 얘네라고 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미래를 잘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해놨느냐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이 보관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성 같은 경우를 확실하게 검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정도가 걸려요. 공장을 지은 다음에도 GMP 센터를 지은 다음에도 1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번에 4월에 뭐 완공된다고 하죠. 그래서 4월에 뭐 이게 되면은 1년 정도는 이제 식품의약품 안정처에서 이제 검증 실험을 1년을 해요. 생산을 하면서. 그래서 뭐 내년에는 내후년은 모르겠고 내년에 뭐 3만 알 정도가 원래 목표였는데 3만 6천 알까지 3.6만 알 정도까지 뭐 1인당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알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바이알이라고 해야 정확한 이제 단위죠. 그래서 1인당 투여량 그래서 3만 6천 명이 투여받을 수 있는 정도 아니겠느냐. 요 정도 생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시판 허가가 나오면은 2021년에 이렇게 약을 생산해 놔야지 판매를 하겠죠. 2021년에 이제 판매되는 거를 목표로 지금 가고 있다.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오스테메이디 쪽을 여기 생산을 하게 되는 GMP 센터도 그러니까 준비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임상만 잘 나오면 돼. 임상만 잘 나오면 작년에 이제 195명 다 이제 투여돼 가지고 지금 관찰하고 있는데 아토피 가지신 분들은 저도 주변에 지인이 있어가지고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아무데나 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청결한 것도 문제고 아무데나 갈 수도 없고 요즘처럼 미세먼지 있으면 더 힘들어하고 옆에서 보는 것도 뭐 티는 잘 안 내요. 근데 그냥 보기에 좀 안쓰럽잖아요. 그래도 요즘 약품들이 의약품들이나 이런 게 잘 발전을 해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치료제가 좀 잘 나와가지고 해결이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피오스템 RA 있죠? 피오스템 RA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임상 이제 들어가고 있으니까 뭐 한국에서도 승인됐고 이제 뭐 유럽에도 뭐 간다고 하고 이상 신청한다고 하고 하니까 뭐 참고로 알면 되겠죠. 첨생법 같은 게 잘 되면은 이런 줄기세포 기업들이 좀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패스트 트랙 같은 개념이죠. 임상 이상까지만 하고도 이제 제품이 시판 허가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게 나오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첨생법 같은 게 되면은 참고로 그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해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강스텐 바이오텍 주가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도 이렇게 거드렸었는데 뭐 2만 원 뭐 요 구간만 잘 유지해주면 되는데 잘해주고 있어요. 최근에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뭐 지가 밀려봐야 17,500원 이탈하겠느냐 요 정도 개념을 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아래로 내려가냐 올라가냐 이거보다는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을 다 모으고 있어요. 분홍색이 20일 요거를 주황색이라고 해요. 주황색이 60일선 그리고 빨간색 여기 보이시나요? 빨간색 11선 요거 5일선 파란색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 그러니까 힘을 응축시키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HLB든 뭐든 HLB든 뭐든 호재 하나만 나와봐라 씨 내가 이거 넘어가 버리겠어. 약간 이런 눈치인 것 같아요. 적어도 도전해보겠어. 이런 눈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스텐 바이오텍도 미래를 준비를 잘 해놓은 기업인 만큼 보통 이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줄기세포나 이런 쪽은 다 시판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임상 통과도 사실 어렵고 줄기세포 치료제 몇 개 안 되는데 이 통과되면은 5번째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공장을 지어서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공장 생산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년 동안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공장을 짓고 하려면 몇 년 걸리는데 받는 것까지 몇 년 걸리면은 시판 허가가 나왔는데 판매를 못 할 수 있는 거. 판매량이 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차피 영업을 못 해요. 그래서 미리 이런 준비가 깔끔하게 다 끝났어요. 그 임상 마치고 시판 허가 나오는 기간까지 계산을 해갖고 정확하게 잘 지어놨어요. 준비된 기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준비된 기업이고 본인들 기술력에 대해서 신뢰성이 높은 것 같아요. 아까 HLB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회사의 기술력에 대해서 이제 임상을 통과할 거라는 신뢰가 높은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 기업들이 자체 기술력에 대해서 신뢰성은 높겠죠. 근데 특히나 이런 식으로 아예 표현을 해버렸잖아요. 공장을 미리 건설을 해놓고 GMP 센터를 미리 완공을 해놓고 나서 준비를 해서 판매되는 시기까지 3만 알이었는데 3만 바이알이었는데 3만 6천으로 6천 알을 늘렸잖아요. 6천 바이알을 6천 바이알을 늘렸다. 그러면은 6천 바이알을 늘릴 정도로 얘네 자신감이 강력한 기업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보다 조금 더 기업에 대해서 팩트가 필요하다라는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리서처 팁이라는 부분 제가 몇 번 언급드렸죠. 이 부분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가면은 채널에 가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도 언급드렸죠. 논문이나 이런 임상에 관련된 거를 저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팩트 체크를 잘 해주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게 리서처 팁이 저분이다. 그래서 저런 분 채널이 좀 많이 발전해야 된다고 제가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 하실 분들은 가서 보세요. 공부하실 분들은 저보다 조금 더 설명을 잘 해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러 가보시면 될 것 같고 저랑은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딱 봤는데 유튜브에 좀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네이버에서 지식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질문을 하면은 비전문가들이 올리잖아요. 이렇게 비전공자들, 비전문가들. 그러니까 이쪽에 지식이 크지 않은데도 그냥 올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공부하신 분들이면 다행인데 꼭 전공자 아니어도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면 괜찮아. 정말로 지식이 있는 분들. 근데 이상한 정보도 많이 올라오죠. 유튜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모르고 떠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차라리 저처럼 저도 지금 공부하는 중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모든 섹터를 다 전문가만큼 알고 있으면 제가 무슨 천재입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그렇게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보다 공부에 투자한 시간이 많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경험이 좀 있는 거죠. 경험이 있으니까 과거에 공부했던 거랑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랑 쌓여가지고 조금 더 알고 있는 거지. 제가 신도 아니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막 박학다식하게 알고 있고 이러기는 어려워요. 저도 공부하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좀 팩트 정리를 좀 잘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은 보면은 반갑더라고요. 근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갖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소개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 와중에 제가 찾은 저희 연구원들이나 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분 어때요 하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구독을 해놓은 보시면은 구독 리스트 있잖아요. 뉴스 채널 하나랑 리서처도 딱 이분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더 찾게 되면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센바이오텍 22,500원만 돌파하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좀 강세를 보이면서 크게 갈 수 있다. 왜냐면은 22,500원 돌파하면은 그 위에는 매물대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면 신고가 한번 건드리는 게 되거든요. 한 25,000원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돌파를 해서 쭉 날아가면은 제일 좋은 거고 25,000원에서 저항을 받더라도 22,500원만 유지해주면 신고가는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네이처셀 악재가 터지고 차바이오 악재가 터지고 그래도 혼자서 진짜 주가 보고는 이렇게 좋아서 신고가 뚫고 날라온 종목이잖아요. 자, 신고가 돌파한 다음에 쉬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했어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했어요. 요 아래쪽만 이탈 안 하고 있으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요 한 17,500원 구간, 18,000원에서 17,500원 사이 요 구간만 유지 잘 해주면은 17,500원 이런 구간만 혹시나 관련 업종에서 바이오든 뭐든 돌발악재가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17,500원만 이탈 안 하고 잘 버텨주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상승 추세는 여전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2만 원도 이탈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크게 걱정은 안 되고 있어요. 만약 22,500원 돌파하면은 오히려 신고가 쪽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가끔 한번 언급드리고 해서 서운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왜 이 종목 왜 자꾸 얘기 안 해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유하신 분들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보유하고 계신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이오 쪽이 주목을 못 받고 있고 자꾸 뭐 첨생법이나 이런 게 빨리빨리 잘 돼가지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호재가 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호재보다는 뭐 감사보고서 시즌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렇게 노이즈 만들고 뭐 신라젠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사이트에서 노이즈 같은 거 만들고 하니까 쉬어가는 타이밍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럴 때는 너무 집중해서 관심 갖기보다는 노이즈를 살짝 피해 있다가 한번 보면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슬슬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바이오는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을 타는데 내가 잘한 것도 아니야. A사가 임상 성공하고 아니면 라이선스 아웃 에로라고 할게요. 라이선스 아웃 뭐 기술 이전에 성공을 하고 해서 뭐 이런 게 나오면은 A사 B사가 이런 게 나오면은 같이 흐름 타가지고 같이 이렇게 테마처럼 올라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급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강스텐바이오텍도 임상 3상인데 얘도 임상 3상 성공하는 거 아니야? 가능성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모은단 말이에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커요. 임상 결과 팩트가 나오기 전에 팩트가 나오면 당연히 가야겠죠. 임상 3상 성공해서. 근데 팩트가 나오기 전에 팩트 전까지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이 되려면은 뭔가 호재성 뉴스들이 딱딱 터져줘야 되는데 지금 안 터지고 있어서 그런 거다. 요런 게 HLB부터 시작해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기대감이 수급으로 들어오면서 강스텐바이오텍도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메지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존의 바이로데메드 뭐 이런 기업도 그렇고 신라전도 그렇고 자꾸 임상이 좀 지연되고 하잖아요. 2달 지연되네 뭐 어쩌네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지연되고 하면은 임상이 실패한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더 관찰을 제대로 해서 결과를 확실하게 내기 위해서 임상을 한 2달 늘린다. 이런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계속 요즘에 나와가지고 이런 바이오 쪽이 안 좋았던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루하네 어쩌네 하시면 안 돼요. 바이오 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루하시면 이거 얼마나 됐다고. 네? 자 보세요. 이거 상장한 거 자체가 2016년이잖아요. 그러면은 비상장 때부터 보유하신 분 아닌 이상 이거 제일 많이 길게 보유하면 3년이죠. 그렇죠. 3년이죠. 이 기업은 임상 이렇게 임상 하나 이렇게 통과하고 하는 기간이 3년 안에 안 돼요. 보통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뭐 줄기세포는 좀 다르다고 쳐도 바이오시밀러나 이런 건 좀 다르다고 쳐도 신약 개발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은 기본 최하로 잡아도 9년. 이것도 거의 진짜 정말 빠르게 하신 거고 15년 이상 걸리는 게 많아요. 바이로메도 20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분들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연구를 하고 임상 뭐 일상 넣으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전임상 같은 경우도 허가가 날까 안 날까 전전긍긍해 가면서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임상 일상 가면은 이것도 임상 일상 통과되네 만에 전전긍긍해 가면서 임상 이상도 되네 만에 임상 이상은 뭐 거의 지옥문이라고 했죠. 마의 구간인데 뭐 진짜 지옥의 언덕 같은 느낌이요. 깔딱고개 느낌. 그렇게 된 다음에 임상 3상까지 왔어. 그러면은 이분들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기다렸겠습니까? 여러분도 기다려 주셔야 돼.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오나 뭐 제약이나 바이오 이런 쪽 있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같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만 투자하셔야지. 투자의 개념으로 해야지. 이거를 투기식으로 해서 가려고 하면은 왜 여기다 투기를 해요? 주목을 받을 때 하던가 미리 들어가는 거 투기하려고 하지 마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습니다. 투기를 하실 분들은 트레이딩으로 해서 얻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테마주 하세요. 테마 관심 가질 만한 테마들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무조건 사세요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들 있잖아요. 보시면은 아담전자도 기존에 말씀드렸고 뭐 5G 관련주도 뭐 꾸준히 언급드렸고
그리고 뭐 자율주행차 관련주 이것도 올려드린 다음에 질문 타이밍이 아주 좋았다고 했죠. 에스모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뭐 에이테크 솔루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다 말씀드렸는데 에이테크 솔루션 이런 거 막 날라가잖아요. 이거는 삼성에서도 뭐 지분을 갖고 있고 날라가잖아요. 차라리 이런 걸 보시라고요. 테마 쪽으로 보시라고. 자율주행은 이런 걸 보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무조건 사세요가 아니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여러분 관심 종목 제가 말씀드리면은 사시라는 게 아니고 관심 종목 제 관심 종목에 이제 요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넣어놓으세요. 넣어놓은 다음에 당일날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체결 강도가 좋은지 뭐 이런 거를 다 봐서 개인 기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차트를 보시던지 뭘 봐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바이오에다가 와가지고 이거 왜 안 가요? 원래 그렇게 쉽게 가지 않아요. 신약이라는 게 그렇게 뭐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몸에 투여를 하든지 시술을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투여를 하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의 몸에서 부작용 나오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한테서.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신약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연구개발 비용도 R&D 비용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긴 세월과 뭐 막대한 투자 자금을 통해서 이 개발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난 몇 달 들어갔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힘드네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바이오랑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강의 영상 올려드린 거 중에서 한국인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돈을 쫓아가게 되고 마음이 급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 버리셔야 된다. 자세히 설명된 거 있으니까 강의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 마인드가 안 돼 있으면은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차트 그거 크게 못 봐도 돼요. 차트 크게 못 봐도 돼. 근데 마인드가 안 돼 있으면은 돈을 못 벌어요. 차트 못 보는 사람이 돈을 벌 수는 있어도 마인드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돈은 못 벌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무슨 마인드가 중요해? 차트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차트도 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고, 그러니까 차트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고, 기본적 분석, 기업 분석도 중요하고, 기업 분석 중요하고, 차트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 업황, 시황도 중요하고, 전 다 중요하다고 했죠. 안 중요한 게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 다 알면 뭐예요? 여러분 마인드가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 아무리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도 수익 못 봐요. 내 마음이 급하고 내가 돈을 쫓아가게 되면은 돈이 쩔로 도망가요. 그래서 마인드 특강을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진짜 한 번씩 다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약간의 잔소리 같은 개념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잔소리라는 게 참 재밌는 거죠. 잔소리라는 거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잖아요. 어우 싫어. 싫어. 듣기 싫은 소리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내가 이걸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신 분들은 뭐 나름대로 뭐 좋은 강의였다, 뭐 좋은 조언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제 입으로 잔소리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듣기 싫은 소리인 거 알아서 그래요. 저도 여러분처럼 지금만큼 공부하기 전에, 경력이 쌓이기 전에, 제가 21년 경력에 뭐 커리어는 그냥 보세요. 제 채널 와서 보시면 다 있으니까. 저는 뭐 제 자랑하고 이런 거 뭐 부끄러워서 못하니까 보세요. 21년 경력에 어릴 때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저도 뭐를 알았겠습니까? 11년 정도는 여러분하고 똑같았어요. 그때는 저도 이런 잔소리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 자꾸 잔소리. 알아서 해서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하고 똑같았어요. 그 시기를 저도 다 경험으로 겪은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분명히 주식하시는 분들 잘 보면은 저보다 연배가 위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어린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주식 쪽에는. 우리나라가 인식이 아직 좀 금융 쪽으로 인식이
아직 조금 덜 발달한 것 같아요. 주식 쪽에 원래 더 많이 있어야 되고 금융에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을 제대로 해주는 곳이 없어요. 집에서 교육을 해줄 것도 아니고 집에서 금융교육 해주는 곳은 대부분 이제 뭐 굉장히 잘 사시는 분들이거나 뭐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벌어봤어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었던 세대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성장 진짜 기적적으로 이루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을 해서 이제 낙소 효과를 이뤄서 중소기업에 나눠주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중소기업으로 그렇게 잘 안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서민들한테도 이렇게 경제가 이제 배분이 잘 안 됐잖아요. 이거 다 배분하면 공산주의지 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는 배분이 되는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이게 심하다 보니까 위쪽에 있는 이제 돈을 많이 기존에 갖고 있는 계층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을 해줘 애들한테 교육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그렇게 벌어보지 못하고 그냥 이제 회사 다니면서 직장인으로 해서 경제 발전이 이바지만 하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이렇게 그 금융 쪽으로 해가지고 투자해서 버는 거를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들 부동산만 보시고 부동산도 잘 못 보시는 분들 많죠. 주식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거다 도박이다 이런 인식이 많이 있죠. 그래서 주식은 도박입니까 재테크입니까 라는 영상도 보시면은 주식을 도박으로 하는 방법과 재테크로 하는 방법 두 가지 다 알려드려요. 제가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주식이 도박이거나 주식이 재테크이거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도박으로 할지 재테크로 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주식을 욕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강의 영상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 주식을 재테크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강스텐 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 뭐 줄기세포는 이러이러고 배아세포니 성체세포니 뭐 이렇게 있고 이 종목은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이런 거를 설명드리면서 차트 분석으로는 뭐 22,500원을 돌파해야 되고 이런 거를 제가 아는 분야에서 알려드리는 거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거에 제가 경제 TV 나가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내용이 좋다고 해서 멘토 중에서 뭐 대표 멘토로 해가지고 뭐 혼자 이제 1시간 동안 그냥 원샷 받아가지고 1시간 동안 총 진행하기도 하고 강의하면서 뭐 저도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는 분들 제일 중요한 건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절대 급하면 안 된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인드 특강 얘기가 또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이 기업에서 얼만큼 힘들게 이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려운 기술, 이 연구원분들, 교수님들 등등 해가지고 어려운 과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면은 아토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분들은. 전 당장 지인한테도 소개해주고 싶은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 항암제도 마찬가지고 당뇨병도 마찬가지고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절염 쪽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걸로 물론 돈이 중요하죠. 돈 버는 거 중요한데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기다려주면서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면서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이 임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고 믿음을 주시고 하면은 좀 더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고 기술력이 발전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마인드나 인식도 좀 발전할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 전체가 개선이 돼야지 여러분도 돈 벌기가 더 편해져요. 기존에 계시는 분들도. 그거는 뭐 디테일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말이 길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편안한 마인드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그리고 아무 종목이나 보지 말고 가급적이면 임상 3상 진행 중인 걸로. 1, 2상은 중간에 멈추는 것들이 워낙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임상 3상 진행 중인 거를 보시는 게 좋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여러분들 좋아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구독 있죠? 구독. 그리고 여기인가도 있을 거예요 아마.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구독 표시가 있더라고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하셔야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1년 지난 다음에 보시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제가 자료는 굉장히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영상을.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죠. 댓글, 모바일로 댓글 다는 거는 영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리스트 있죠? 맨 밑으로 내리세요. 그럼 맨 아래 여기 댓글 창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남겨주시면 되고, 터치해서 내가 글 쓰는 거 어렵다, 나는 이런 거 오래 걸린다 하시는 분들 그냥 333 이렇게 해서 뭐 단 5개 남겨주시면은 제가 잘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연휴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